네,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8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면은 말하자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여러 가지 제재, 말하자면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라든지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잇따르는데,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게 사업주의 의무, 크게는 4가지, 작게는 이제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에서 9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과 그 이행에 관한 거,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시정이나 개선 명령 등의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4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마다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예산과 인원 조치 등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유해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이제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해라. 이제 4가지. 그러니까 이제 9가지, 1가지, 2가지, 4가지 해가지고 전체 합해서 15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처벌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전적으로 무슨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하자면 사전적으로 15가지 의무 이행을 했나 확인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뭐 의무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무슨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금 말씀드린 크게 4가지, 작게 15가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처벌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수강명령의 이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럼 좀 언제 이제 하게 되느냐. 말하자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말씀드린 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법이라는 형벌법이기 때문에 유죄의 확정이 됐을 때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그 수강명령을 하든지 또는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참 뒤에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처벌받은 사례는 뭐 한두 건 있지만서도 실제 수강명령을 해서 이제 이행을 한다든지 무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어가지고 뭘 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는 것이죠. 이제 요컨대 이 법은 이 사업주로 하여금 이 처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예컨대 이제 말하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말하자면 소위 얘기는 법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로펌 100만 불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바람직하기로는 이제 그런 데에 쓰는 소송 비용을 미리 사전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가 지켜야 되는 사항들, 그러면 이제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이걸 충실히 해놔서 중대재해를 비롯한 일반적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본말 전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의 문제가 이제 그런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에 따른 이 정부의 어떤 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없고,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이제 제16조인가 어쩌고 거기에 보면 이제 제16조인데 그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보고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처벌법의 성격으로 봐서 없어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이제 그 사족같이 있는 건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라. 사업주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기술 지원과 지도를 해라. 어쩌고저쩌고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반기에 한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가 어디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이제 뭐 떠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뱀의 다리같이 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처벌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이 오로지 이제 다른 형벌법 같이 이제 의무사항만 규제하는 그만인 것인데, 말하자면 이 법이 좀 속된 말로 이 요상한 법이 되어 있는 꼴입니다. 이제 이상한 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거에 이제 형벌법인 제재 외에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책임, 그 다음에 수강명령의 이행, 이렇게 있는데, 이 첫 번째부터 얘기하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이것도 말하자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연후에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정부가 공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지도 않고 무슨 안전공단이 있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나 관부에 게재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책임은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감안해서 법원에서 그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자의 범위도 참 난감한데, 아무튼 간에 중대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의 그 손해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이런 걸 소위 퓨니티브 데미지라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손해액 플러스 정신적인 위자료를 이제 배상하면 그만인데, 그거에 이제 5배를 하게 한다 이것이죠. 손해액의 산정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진한한 얘기입니다. 이제 표현은 이제 심플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니 손해배상이라고 해놨지만서도, 이제 그 다음에 수강명령의 이행도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을 경우에 이제 당사자가 끝까지 다투게 되면 대부분 판결이 났을 때 이제 수강명령을 이렇게 해서 그 법무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 명단을 이제 말하자면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서 지금 이제 법령상으로는 안전공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그 법 이름에 불구하고 굉장히 난감하게 좀 되어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진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차없이 이 조사 수사하고 법원에 기소를 해서 말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해진 바대로 형벌이 적용돼 가지고 그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해서 경고하든지, 또는 그리고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법인 기관 단체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철저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중소기업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바와 같이, 또는 뭐 다 여러 가지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는데, 이 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연 중대재해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냐, 또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고용노동부가 잘 해서 줄어드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모로 이제 재고 삼고할 여지가 많은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기타 자잘하게 뭐 이런 로펌 같은 데서 이 해설선이 무슨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있고, 그런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거기에 있지만서 순전히 이론적인 학문적인 용도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만 잘 들어놓으시면 내용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